2003년 서울 송파구 여고 동창 2명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단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의 행복을 견디지 못한 한 사람이 친구와 그 자녀 둘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친 사람이야.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람처럼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 동기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나 이번에 합격했어. 축하해. 라고 답장을 보낸다. 진심이다. 정말 진심으로 기쁘다. 그런데 문득 내 인스타그램을 켠다. 친구의 피드를 본다. 축하 댓글들이 줄줄이 달린다. 대단해. 역시 축하해. 나도 댓글을 단다. 축하해. 잘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앱을 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겁다. 왜 이럴까?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은 일인데. 근데 왜 자꾸 나와 비교하게 될까? 친구는 합격했는데 나는 아직 준비 중.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그대로. 친구는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도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나, 그 사건의 범인과 뭐가 다른 건가? 나도 나쁜 사람인 건가? 이런 거 느끼는 거 나만 그런 거야? 아닙니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심리학자들이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20대 대학생 120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2가지 성공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유명 연예인의 성공, 다른 하나는 같은 과 친구의 성공. 그리고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예인 성공 소식을 볼 때는 뇌의 보상중추가 살짝 반응했습니다. 대단하네 정도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친구의 성공 소식을 볼 때는 뇌의 고통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거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사람의 성공은 나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진짜로 배가 아픈 겁니다. 이게 바로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힘든 이유입니다. 이런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건국대 합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수 끝에 합격한 학생이 SNS에 합격증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누군가 합격증 번호를 도용해서 고의로 등록을 포기 처리한 겁니다. 범인은 SNS 친구였습니다. 자신은 입시에 실패했는데 친구가 합격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알바천국이 2017년 20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존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이 무엇인가? 1위는 취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27.6%로 1위를 차지한 건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였습니다. 블라인드, 네이트판 같은 커뮤니티에는 이런 고백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친한 친구가 의사 남편 만나 결혼하는데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집에 와서 울었다. 내가 너무 쓰레기 같냐? 동기가 코인으로 대박나서 퇴사한다는데 며칠 동안 잠이 안 온다. 이 글들에는 수천, 수만 개의 공감이 달립니다.
일본 야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68%가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보다 불안이 먼저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는 친구 성공 소식을 보면 나만 정지 화면처럼 느껴진다는 글이 100만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친구의 인스타를 본다. 점심시간에 카톡을 확인한다. 오늘 계약 성사. 퇴근길 지하철에서 링크드인을 연다.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만 제자리인가? 특히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 같은 나이,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친구가 앞서 나갈 때, 그 순간이 제일 힘듭니다. 한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SNS를 관계의 공간이 아니라 비교의 무대로 소비하고 있다.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위를 매깁니다.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리고 지칩니다. 케냐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한 마을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못한 이웃들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돈을 받은 사람의 기쁨보다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의 불행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간은 절대적 불행은 참아도 상대적 박탈감은 참기 어렵다. 스탠퍼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불행을 볼 때 뇌의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 반응하는 보상 중추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친구의 실패를 달콤한 보상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정리하자면,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인간 본성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연예인의 성공은 괜찮은데 친구의 성공은 배가 아픈 이유.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느낀 그 감정 이상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연구가 뒷받침합니다. 수천만 명이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송파구 사건의 범인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감정을 인정해보세요. 아, 나 지금 질투나고 불안하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둘째, SNS와의 거리를 조절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 보기 또는 아예 며칠 멀리하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질투라는 감정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승진이 부러운가요? 그럼 당신도 성장을 원하는 겁니다. 친구의 여행이 부러운가요? 그럼 당신도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질투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진짜 가고 싶은 방향을 가리키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맞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비교 대상을 바꿔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친구 SNS를 보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나도 내 속도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의 성공에 마음이 복잡했던 경험이 있나요? 또는 나만 그런가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장 공감 많이 받은 주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